그래서 클라우드 시스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런 세 가지 모델을 이용을 할 때 어떻게 쓰느냐? 밑에 보면 나와 있는데, 퍼블릭 클라우드를 쓸 거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쓸 거냐? 아니면 그 중간에 걸 쓸 거냐? 이 얘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퍼블릭 클라우드는 공용 클라우드예요. 아까 전에 데이터 센터라든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전부 다 큰 회사에서 구글이라든가 이런 회사 거를 우리가 돈을 주고 임대를 하거나 무료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써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한테 다 오픈해 줬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용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 이 클라우드가 좋긴 한데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만 쓰고 싶어 라고 할 때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따로 깝니다.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러면 야, 공용으로 쓰면 되는데 왜 프라이빗을 왜 깔어? 그럼 클라우드를 왜 써?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굳이 클라우드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기업에 내부적으로 깔아 쓰면은. 그죠? 근데 이 클라우드에 장점이 있어서 그럽니다. 장점. 뭐냐면 퍼블릭 클라우드는 단점이 이게 취약해요. 보안에. 왜냐하면 무료로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죠. 그런데 보안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가 관공서 이런 경우에는 보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느냐면은 이 자체 클라우드망을 구축합니다. 뭐 자체 클라우드망을 구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건데 무슨 얘기냐면 이 클라우드의 장점은 가상화라는 거예요. 가상화,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컴퓨터 한 대 있으면 컴퓨터 한 대에다가 일을 시켰어요. 컴퓨터가 10대가 있다. 그럼 10대가 다 따로 돌아가요. 그런데 A라는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A 컴퓨터, B라는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B 컴퓨터 이렇게 썼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A라는 컴퓨터만 막 돌아가요. 어떨 때는 B라는 컴퓨터가 막 돌아가. 근데 작업하다 보면 A라는 컴퓨터가 돌아가는데 얘가 100%를 넘어가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A라는 컴퓨터에서 100가지뿐이 못하잖아요. 근데 더 일을 많이 해야 될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근데 못하죠. 근데 옆에 B는 놀아. 왜냐하면 A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B는 놀아요. B, C, D, E 해서 9대는 놀아. 한 대만 열심히 일을 해. 그리고 조금 있다가 B라는 게 일이 시작을 해요. 그러면 A가 놀아. 나머지는 또 다 놀아요. 이런 게 옛날 방식이었었어요. 컴퓨터 한 대 한 대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클라우드 시스템 뭐냐면 10대를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A라는 내가 업무를 딱 주면 10대가 동시에 나눠서 움직여요. 그리고 필요하면 이렇게 나눠서 쓰기도 하고 자기 혼자 쓰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걸 가상화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게 필요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야 그냥 우리 회사에다가 클라우드를 깔아서 쓰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공용으로 임대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학교에서는 지금 동국대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학사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지금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이브리드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야,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야, 이메일은 굳이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 이메일은 구글이 잘 쓰고 있으니까 이메일은 구글 거 그냥 쓰지 뭐. 그러니까 공용으로 돼 있는 얘기했던 사스 프로그램을 그냥 개발해서 쓰고요. 야, 근데 우리 학교는 독자적으로 암호 보안을 해야 되겠지? 그럼 우리 학교는 프라이빗으로 깔아서 쓰자. 그러니까 나눠서 필요한 거는 공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이 필요한 거는 프라이빗으로 쓰고 하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무조건 다 프라이빗, 무조건 다 퍼블릭 이게 아니고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서 양쪽을 골고루 이용해서 쓰는 거를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죠? 마지막으로 5가지 특징에 대해서 5가지 특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렇게 사용할까? 사람들이 그거는 5가지 특징이 있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건 뒤에 나와 있으니까 뒤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제 정의입니다. 아까 전에 3가지 서비스 4가지로 이루어지고 뭐 5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거를 통탈해서 클라우드라는 걸 뭐라고 해야 되느냐. 여기를 보면은 나와 있죠.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 IT 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표준화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IT 사용 방식인 동시에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요. 밑에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기를 통해서든지 원하는 만큼의 IT를 이용을 하고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 이거를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됐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 나왔던 가상화 서비스, 가상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필요하면은 이 할당을 나눠서 할당을 해주는 거죠. 요거는 설명해 줬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클라우드라는 게 이름이 최근에 나왔지만 그 전에는 없었느냐? 이런 컴퓨팅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리드 컴퓨팅이라는 용어로도 쓰였고, 그리드 컴퓨팅. 여기 보면 대용량 컴퓨팅을 리소스로 지원하는 어쩌고저쩌고 뭐 많이 써놨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넷에 있는 컴퓨터들을 공용으로 쓰자. 이런 개념의 그리드 컴퓨팅이 있었고, 유틸리티 컴퓨팅. 전기나 수도처럼 사용량만큼만 돈을 지불하는 개념의 컴퓨팅. 이거를 유틸리티 컴퓨팅이라고 그래요. 지금 똑같죠? 우리 클라우드랑 얘기하는 거랑. 이제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사스.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소프트웨어 에저 서비스. 이 개념으로 이제 쓰다가 지금은 토탈 개념으로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용어가 이제 한꺼번에 큰 틀로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다 클라우드라는 얘기를 쓰고 클라우드에 무슨 서비스를 쓰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나는 사스, 파스, 이아스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앞에 그런데 이름을 요즘은 더 확장해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앞에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또는 뱅크 애저 서비스, 은행 같은 경우에 뱅크 애저 서비스, 뭐 바스, 뭐 다스 이런 용어를 그냥 뒤에 붙여요. 그러니까 애저 서비스라는 형태만 띄고 앞에는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그냥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뱅크라는 용어를 써서 뱅크 애저 서비스, 바스라는 용어도 실제로 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다 붙이는데 큰 틀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은 이제 자기 필요한 분야에서 그냥 갖다가 붙여 쓰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나왔던 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거기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를 좀 나열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게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ERP라든가 CRM 이런 것들 우리 지난번에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배웠죠?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ERP라는 게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학사 서비스를 우리가 ERP라고 불러요. 큰 개념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학생들, 교수님들, 행정직원들, 학부모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한 컴퓨터에 붙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주는 학사 인트라넷을 우리가 다른 말로 ERP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플랫폼을 주는 거. 그래서 MS사에서 하는 애저 서비스라는 게 애저라는 게 이제 나중에 클라우드 쪽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애저.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만든 AWS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회사들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이에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앞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나 줄여 쓸 수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온디맨드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그 다음에 메저드 서비스. 당연하죠. 내가 몇 시간을 썼는지, 용량을 얼마만큼 썼는지, 1기가만 썼는지 아니면 이런 거를 다 카운팅을 해야지 그 카운팅한 금액만큼만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메저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요. Rapid Elastic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 빨리빨리 확장성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장하게. 그래서 주문하고 뭐 한참 걸려서 뭐 내가 1기가를 썼는데 2기가, 3기가를 써야 된다. 이럴 경우에 빨리빨리 이런 거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브로드 네트워크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단말기든지 다 접속해서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리소스 풀링이 아까 전에 가상화라더라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컴퓨터가 10대가 있으면 이걸 한 대처럼 쓰는 거예요. 옛날처럼 10대가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한 대처럼 쓰면서 필요하면은
나는 모르게, 소비자는 모르죠. 소비자는 모르지만은 그 안에서 자동으로 업무를 할당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그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5가지 특징이 있어야지만 얘가 클라우드 컴퓨팅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5가지에 대해서. 그럼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얘기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 그 다음에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들, 그 다음에 빅데이터, IoT 이거에 관련돼서 우리가 가운데 클라우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움직여주기 위해서 가운데 클라우드 서비스가 얘를 하드웨어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전산실이 있어요. 그 안에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다 깔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구글 전산센터를 한 게 있어요. 그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컴퓨터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밑바탕이 되는 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존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는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클라우드, 그 다음에 IoT, 그 다음에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돼서 빅데이터 연결돼서 클라우드가 이 안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모바일, 당연히 이제 스마트 기기하고 모바일이 서로 연동되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서비스들이 클라우드랑 연동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어떤 단말기에서 쓰는지 해야 되고, IoT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빅데이터는 여러 가지 큰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옛날처럼 하나하나 조그마한 컴퓨터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소셜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하나의 예가 이겁니다. 아마존에서 하는 웹 서비스에 대한 큰 플랫폼인데 이게 어디 거냐면 SM. 여러분들 SM 어딘지 다 알죠? SM. 그 SM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이 아마존에서 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 사례를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아마존 이런 데 가면 자기네 그 서비스를 누가 쓰고 있는지 다 올려놔요. 요즘은. 그래서 우리 회사, 이런 회사들이 우리 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 보면 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던 SM 엔터테인먼트 거를 제가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안에 보면 뭐라고 막 써져 있죠?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굳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뭐냐면 얘네들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에요. 그래서 아마존 뭐 S3, EC2 해서 얘는 그 뭐냐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얘는 웹 서비스 이런 개념이에요. 말하자면은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통합해서 움직이는데 어떤 개념이냐? 빌려 쓴다. 빌려 써서 우리가 임대해서 이런 것을 쓴다. 어쨌든 이런 회사들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이런 걸 잘하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동안 했던 노하우를 이용을 해서 아마존, 구글 이런 데는 자기 나름대로 클라우딩 컴퓨터를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그거를 사업화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옛날에 자기가 갖고 있던 노하우들을 이용을 해서 그동안 축적된 걸 가지고 야, 우리가 이런 거 해서 성공했는데 니네도 우리 거 이런 거 한번 써볼래? 대신에 얼마 좀 줘? 이런 개념으로 해서 임대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구글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MS도 마찬가지고 그런 개념이에요. 다 자기네들이 이미 써서 성공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런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이런 거예요. 자, 파스 주요 업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회사가 어디 좀 있나요? 구글. 구글 알고 마이크로소프트사, 윈도우즈, 애저. 그 다음에 뭐 아마존. 요 3가지 정도는 알겠죠? 그 다음에 IBM 있고. 오라클은 아시나? 오라클? 뭐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클라우드 파운더리. 뭐 이런 게 있는데, 세일즈포스. 아마 한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업체들이 이제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제 이거를 아키텍처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냐면,
이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게 구축이 되려면 이런 여러 가지 거가 있는데 제일 왼쪽 게 전통적인 IT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일 밑바닥에는 뭐냐면 컴퓨터하고 컴퓨터들끼리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네트워크 서비스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스토리지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해서 제일 위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저기 한글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시스템, 그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중에 EAS 서비스는 뭐까지 제공해 주냐면 네트워킹부터 OS 시스템까지. 그러니까 윈도우즈까지 깔아서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다가 자기가 필요한 거를 설치해 준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파스는 그 위에다가 미들웨어 런타임. 무슨 말인지 잘 어렵죠? 어쨌든 그런 OS 위에다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툴까지 얹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자기가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SaaS는 그게 아니고 서비스 프로그램까지 다 개발해서 주는 거예요. 야, 넌 그냥 와서 클릭만 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SaaS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이렇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이게 됐죠? EAS는 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 그 다음에 SaaS는 전체 다, 아예 그냥 풀로 다 제공해 주는 거.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서비스 플랫폼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아키텍처라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들을 보시면 이런 아키텍처들을 어떻게 하냐, 얘는 어떤 시스템을 쓰느냐, 이런 걸 이제 골라서, 블럭처럼 골라서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됐죠? 이런 게 IBM에서 만든 클라우드, 아까 전에 IBM 클라우드 있었다 그랬죠? 거기서 나온 서비스 아키텍처,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서 줍니다. 물론 이런 거를 회사들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IBM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오픈을 해주면 그거를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IBM에서도 컨설팅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이런 컨설팅 회사들이 필요하면은 그 회사에 맞게끔 다 구축을 해줍니다. 이제 이런 걸 공부하는 전문가들이 따로 있어요.